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울 반지하방에서 저를 만난 김민수 씨, 가명입니다만, 그는 올해 55세입니다. 그의 부인 박혜진 씨는 50세이고요. 이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15평도 안 되는 좁은 반지하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제대로 없고 습기 때문에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울 강남에 있는 3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아시면 믿으시겠습니까? 김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 바보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제 욕심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사실 3년 전 2022년 초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김민수 씨는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었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인 박혜진 씨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한 달에 25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혜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독립했고 저희 부부만 조용히 살면 되는 시기였죠. 강남 아파트도 있었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3억 원 정도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왔습니다. 인쇄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쇄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형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씩 벌던 수익이 300만원으로 그리고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인데 곧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기계도 노후화되어서 새 기계를 사야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 5천만원은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며 거절당했어요. 이때 민수 씨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버티다가는 모아둔 돈까지 다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해외 이민 관련 영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필리핀 은퇴 이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해변,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한국인들이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장밋빛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민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3억 원만 있으면 필리핀에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매달 200만원씩 쓰면서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게다가 집도 월세가 아니라 매매로 살 수 있고 메이드도 고용할 수 있고 골프도 매일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후 민수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필리핀 이민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각종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필리핀 이민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한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 대표가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어요. 낯선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 설득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인쇄소는 곧 문을 닫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요. 차라리 지금 가진 걸 정리해서 필리핀으로 가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죠. 이민업체 대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면 약 1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인쇄소도 정리하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3억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필리핀에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가 보여준 자료에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고급 빌리지에 있는 집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가격이 한화로 3억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강남 아파트 35평인데 필리핀에서는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솔깃했죠. 대표는 또 필리핀 은행에서 연 8%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사고 남은 10억 원을 그 상품에 넣으면 한 달에 약 66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그 돈이면 정말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게 뭔지 아세요? 민수 씨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 8% 이자를 주는 상품은 있긴 했는데 그건 필리핀 페소화 기준이었어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상품이었죠. 게다가 외국인이 그 상품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민업체 대표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간 민수 씨 부부는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2022년 여름
그들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쇄소를 정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인쇄소였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7천만 원을 받고 급하게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대로 된 가치는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급하게 정리하느라 거의 반값에 판 셈이었죠. 그때 첫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리핀 이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고 빨리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돈만 더 나갈 것 같았거든요. 다음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였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는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시기가 하필이면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3억 원에 내놓았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비슷한 평수의 다른 집들이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복비만 나가고 있었죠. 이민업체 대표는 계속 빨리 팔고 가자고 재촉했어요. 필리핀에서 좋은 집들이 계속 나오는데 늦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버린다고 했죠. 결국 그들은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13억 원에서 12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12억 원으로. 그렇게 가격을 계속 낮추다가 결국 1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팔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민업체 대표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요. 11억 5천만 원이면 필리핀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가을, 드디어 필리핀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민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만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자 처리, 집 구하기, 은행 계좌 개설 등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조건이었죠. 부부는 2개의 큰 캐리어와 함께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설렜어요. 혜진 씨가 회상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닐라에 도착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수영장 딸린 집과 여유로운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민업체에서 약속했던 픽업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나타난 현지 직원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고 타고 온 차도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처음이니까 조금 서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안내받은 곳은 마닐라 외곽의 한 빌리지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고급 빌리지였죠. 하지만 실제로 도착해보니 사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진은 빌리지 입구의 가장 좋은 부분만 찍은 것이었고 실제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낡은 주택단지였습니다. 그래도 집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수영장 딸린 2층짜리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착해서 본 집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안내받은 집은 사진 속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업체 직원은 그 집은 이미 팔렸고 대신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집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집은 사진 속 집보다 훨씬 작았고 낡았습니다. 수영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풀장이 있었는데 물이 녹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걸 그때 직감했어요. 민수 씨가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온 상황이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죠. 이민업체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그 사람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집의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단지 고급 빌리지 내 단독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결국 그들은 그 집을 3억 5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 집보다 5천만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을 떠난 상황에서 계속 호텔에 머물 수도 없었고 다른 집을 알아볼 만한 현지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첫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은 돈이 7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우선 약속했던 연 8% 이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민업체에서 소개해준 은행에 가보니 그런 상품은 필리핀 국적자나 영주권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 3% 정도였고 그마저도 최소화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민업체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자기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대라고 했더니 모든 상담은 구두로 이루어졌고 녹음한 것도 없었어요.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생활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업체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2배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 관리 비용도 엄청났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열대 기후다 보니 집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곰팡이도 자주 피고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한국보다 훨씬 비쌌죠.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2023년 봄, 민수 씨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병원에 가보니 댕기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기가 매게 하는 전염병이었죠.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정말 엄청났어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모든 게 비쌌죠. 일주일 입원비와 치료비로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건강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도 현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 장염에 걸렸고 몇 달 후에는 민수 씨가 또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인 불명의 피부병이었는데 현지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도 못 내렸습니다. 결국 싱가포르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돈이 물처럼 나가더라고요. 혜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7억 5천만 원 있던 돈이 1년도 안 돼서 5억 원으로 줄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거의 3억 원을 쓴 거죠.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부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필리핀에 있다가는 가진 돈을 다 날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외로움도 컸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그리웠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민 모임에도 나가봤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였어요. 황제 이민을 꿈꾸고 왔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가을, 그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필리핀 부동산의 함정을 알고 있었고 현지인들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결국 2억 원에 팔았어요. 민수 씨가 자괴감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손해를 본 거죠. 게다가 부동산 수수료며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니까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억 7천만 원 정도였어요. 2023년 겨울,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더 이상 그들이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인쇄소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에 쥔 돈은 남은 5억 원과 집을 팔아서 받은 1억 7천만 원을 합쳐 총 6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있던 돈이 13억 원 정도였는데 2년도 안 돼서 6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거의 7억 원을 날린 거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한국에 돌아온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살 곳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고사하고 서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들이 떠나 있던 사이에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처음 그 반지하 방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35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10평도 안 되는 반지하에서 살아야 한다니. 그것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면서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민수 씨는 40년 가까이 인쇄일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없었고 혜진 씨는 2년 이상 공백이 생긴 피아노 강사를 다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막막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긴 했지만 매달 돈이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돈이 바닥날 것 같았죠. 민수 씨는 결국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하루에 7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죠. 혜진 씨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젊었죠. 20대,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50대 중반에 제가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비참했던 건 이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죠. 두 사람이 버는 돈을 합쳐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월세 7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150만 원 정도를 쓰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가 생기면 오히려 저축한 돈을 까먹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혜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원래 계획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안 되죠. 아들한테 사실대로 말했더니 아들이 울더라고요. 아빠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는 게 괴롭다고요. 더 가슴 아픈 건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사정을 알고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대신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돕겠다고 했죠.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딸한테 받는 그 50만 원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민수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 경우는 달랐어요. 우리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데 자식들이 희생하는 걸 보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2024년 여름 민수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택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겁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삐끗했는데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은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죠. 그 한 달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끊겼죠.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아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결국 저축해뒀던 돈을 또 까먹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들은 필리핀 이민을 알선했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업체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거였죠. 변호사 상담비로 50만 원을 냈는데 결국 소송은 포기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바보였다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2024년 가을 민수 씨는 허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택배 상하차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주차 관리 일을 시작했는데 수입은 택배 일보다 적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죠. 주차 관리 일도 쉽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서 있어야 했고 가끔 손님들한테 욕을 먹기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주차 공간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저한테 반말하고 욕하더라고요. 그 손님이 저보다 훨씬 젊었는데 그냥 참아야 했죠. 그때 정말 비참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직원도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서 일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초 그들의 통장 잔고는 5억 원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을 쓴 거였죠. 생활비도 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허리 치료비, 혜진 씨의 건강검진 비용, 각종 경조사비 등등.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도 안 돼서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절약하려고 노력했죠. 외식은 물론이고 옷도 안 사고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돈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현재 그들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민수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빵 한 조각과 커피로 때우고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주차장까지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가 넘습니다. 혜진 씨는 오전 9시에 마트로 출근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근무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하죠. 민수 씨가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주차장에서 일하고 일요일에도 가끔 일이 있어요. 아내도 주말에 마트 재고 정리를 하러 나가곤 하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둘 다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도 집에서 쉬기만 해요. 밖에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그들의 냉장고에는 늘 같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배추김치, 무말랭이, 그리고 가끔 계란찜.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습니다. 외식은 명절 때 자식들이 사주는 것 말고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전에 살던 강남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기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아파트를 그냥 지키고 있었으면 지금쯤 시세가 15억 원은 됐을 거예요. 억울하고 후회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민수 씨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쇄소를 함께 운영하던 동료들인데 그들 중 몇몇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만나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어요. 디지털 전환도 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찾았죠. 어떤 친구는 친환경 패키징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조금만 참고 버텼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60대가 되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고용주들도 나이 든 사람을 꺼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70대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은 5억 원도 계속 쓰면 15년 정도면 바닥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요?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민수 씨는 최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데 저는 1시간 배운 걸 집에 오면 까먹어요. 민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뭐라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혜진 씨는 요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민수 씨의 권유에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가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필리핀에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거기서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반지하에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거기 있었으면 건강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 맞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필리핀 이민을 가지 않았어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발 저희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이민, 특히 은퇴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나라에서 직접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민업체 말만 믿지 마세요. 그들은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혜진 씨도 덧붙입니다. 특히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만약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남겨두세요. 집 한 채는 남겨두든지 아니면 재산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가서 테스트해보세요. 저희는 배수의 진을 쳤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이민업체를 선택할 때 놓쳤던 위험 신호들도 있습니다. 첫째, 업체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제시했다는 것. 둘째, 구체적인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이 많았다는 것. 셋째, 현지 답사 없이 사진과 영상만으로 집을 결정했다는 것. 넷째, 다른 이민자들의 실제 후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필리핀 이민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글들도 많았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실패한 거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배웠어야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환율 리스크입니다. 필리핀 페소와는 변동성이 큰 통화입니다. 그들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 환율이 크게 변동했고 그로 인해 원화 기준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율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필리핀 돈으로 얼마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환율이 10%만 변해도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해외에서 사는 것은 항상 환율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건강보험 문제도 큽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적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해외에서는 그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해외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병원비로 쓴 돈만 6천만 원이 넘어요. 한국이었으면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들었을 거예요. 해외 이민 갈 때는 의료보험을 꼭 충분히 들어야 해요. 언어와 문화 차이도 생각보다 큽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다릅니다. 법률 문제, 행정 처리, 이웃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한국 교민들과만 어울렸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외롭더라고요. 지금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조급했다는 점입니다. 인쇄소 사업이 어려워지자 빨리 탈출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천천히 했어야 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팔지 말고 적정한 가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죠. 그리고 필리핀 이민도 일단 렌트로 살면서
1년 정도 경험해본 후에 집을 샀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현재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일해서 돈을 모으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꿈 같은 건 없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고 이 반지하 방에서라도 평온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황제 이민 같은 건 꿈도 안 꿔요. 그런 꿈을 꾸다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민수 씨는 요즘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 인쇄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 결혼식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파트가 넓지 않아도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 있고 건강하면 그게 행복이었는데 저는 더 큰 걸 원했어요. 황제처럼 살고 싶었죠.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이 현실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특히 요즘 유튜브나 SNS에는 해외 이민의 장밋빛 면만 보여주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풍경,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삶.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의료 문제, 외로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케이스만 보여줘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영상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민수 씨 부부는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가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참아라, 견뎌라, 지금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이제 남은 건 후회와 반성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급격한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재의 위치에서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꿈꾸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한 1년 이상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세요. 둘째, 현지에 직접 가서 몇 달 동안 살아보세요. 관광과 실제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항상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을 남겨두세요. 넷째, 이민업체의 말만 믿지 마세요. 실제 이민자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특히 실패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다섯째, 환율 리스크, 의료보험, 언어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섯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모두가 동의할 때만 실행하세요. 일곱째,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50대 이후의 이민은 20대나 30대의 이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덟째, 한국의 장점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의료 시스템, 치안, 편의성, 사회 안전망 등 한국이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지금도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고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혜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예요.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고통이 헛되지 않은 거죠. 민수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실패담을 올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보여주면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 글을 읽고 필리핀 이민 계획을 취소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분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었대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해외로 도피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한 가족은 저희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됐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 씨는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저도 똑같았어요. 민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준비를 덜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인간의 자신감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돼요. 자신은 특별하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2025년 여름,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수 씨가 다니던 주차장 관리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고 퇴직금도 쌓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 정도였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나았습니다. 정규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비록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볼 일자리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였죠. 혜진 씨도 마트에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월급도 1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270만 원.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으고 있다는 게 위안이 돼요.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70대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반지하 방의 습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곰팡이로 고생합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둡고 그래서 늘 전등을 켜야 합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집주인한테 말하면 임시방편으로만 고쳐주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동네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거든요. 더 싸고 좋은 곳을 찾기는 어려워요. 음식도 여전히 검소합니다. 고기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할인 코너에서 파는 것만 삽니다. 과일도 제철 과일 중에서 가장 싼 것만 가끔 사 먹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삼겹살집 앞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먹고 싶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먹고 싶으면 언제든 가서 먹었는데 지금은 삼겹살 한 끼 먹으려면 한참을 고민해야 해요. 2인분에 4만 원이면 우리 사흘 식비거든요. 그냥 집에 와서 계란 프라이를 해 먹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지만 민수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자식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올해 초에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죠. 결혼식 축의금도 100만 원밖에 못 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5천만 원은 줬을 텐데. 아들은 괜찮다고 부모님이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딸은 여전히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딸에게 이제 그만 보내라고 말했지만 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며 계속 보냅니다. 딸이 보내주는 돈은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결혼할 때 돌려주려고요. 지금은 우리가 받지만 이건 빌린 거예요. 언젠가는 꼭 갚을 거예요. 건강 문제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민수 씨의 허리는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서 가끔 통증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혜진 씨도 최근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돼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하고 치료하라고 할 텐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냥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견디고 있죠. 이러다가 더 큰 병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은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큰 병에 걸리면 모아둔 돈을 순식간에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큰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수천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해요. 사회생활도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났어요. 민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죠. 그런데 이제는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대고 안 나가요. 더치페이를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은 나가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마음 편해요. 혜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학원 동료들이 가끔 만나자고 연락하지만 번번이 거절합니다. 처지가 달라진 자신을 보이기 싫은 마음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강남에서 잘 살고 있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만나면 여행 이야기, 자식 결혼 준비 이야기,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친구들이 동정하는 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고립감과 외로움은 그들의 또 다른 고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은 그에 못지않게 괴롭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받으니 더욱 힘듭니다. 가끔 우리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어요. 주차장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주차 안내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업가로서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혜진 씨가 말합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죠. 민수 씨는 요즘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이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제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느낀 것들, 후회하는 것들,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교훈은 만족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여유로운 삶을 원했죠. 하지만 그걸 추구하다가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어요. 만약 그때 그 아파트에서 그 수입으로 만족했다면 지금쯤 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욕심이 독이 됐어요. 혜진 씨도 덧붙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만족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 때도 불만이 많았어요.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또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야기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업체의 광고, 이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민업체 말만 믿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 결정했죠. 실제로 필리핀에 가서 살아보거나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안전망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반드시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을 남겨둬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은 때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갔어요. 혜진 씨가 말합니다. 집도 팔고 사업도 정리하고 뒤돌아갈 곳이 없었죠. 만약 집 하나만이라도 남겨뒀다면 필리핀에서 실패했을 때 돌아와서 그 집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또한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의 이민과 나이 들어서의 이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적응력, 건강, 언어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50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 씨가 말합니다. 20대, 30대였다면 어떻게든 적응했을 텐데 50대는 달라요. 몸도 마음도 유연하지 않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모든 게 어려웠어요. 이제 이 부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한테는 재기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민수 씨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나이도 있고 자본도 없고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기적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목표예요. 혜진 씨의 소박한 꿈은 언젠가 딸의 결혼식에 당당하게 참석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축의금도 제대로 주고 결혼 준비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야 합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최소한 3천만 원은 줘야죠. 혜진 씨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따로 저축하면 5년 후에는 3천만 원이 모여요. 딸이 30살쯤 결혼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예요.
민수 씨의 꿈은 더 소박합니다. 언젠가 자식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 그것도 자식들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자식들이 가끔 저희를 식당에 데려가요. 민수 씨가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해요. 부모가 자식 밥을 얻어먹는 꼴이니까요. 언젠가는 제가 자식들 밥을 사고 싶어요. 비싼 식당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배불리 먹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고 매일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필리핀 이민 같은 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인쇄소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렵더라도 버텼을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지켰을 거고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 뿐이에요. 혜진 씨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건 좋지만 그 꿈 때문에 현재를 망가뜨리지는 마세요. 신중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곳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민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욕심, 조급함, 검증의 부재, 안전망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민수 씨는 주차장으로 출근할 것이고 혜진 씨는 마트로 출근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지하방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평범하고 고된 일상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황제 이민을 꿈꿨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